네, 탈원전을 했냐 안 했냐 이것부터 벌써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창원에 있는 원자력 산단에 산업단지에 내려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했던 탈원전은 바보짓이었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딴 나라 살다 오신 거 아니야 그분? 예, 일단 하나하나씩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제 물가 얘기하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긴 했어요. 그랬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구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때 영구 정지가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탈원전 한 게 뭐 없다. 오히려 원전 지금 사용률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지점들을 짚었던 것 같은데요. 신고리 5, 6호를 공론화 과정으로 오히려 재개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매몰 한 해 만에 이러다가 결국엔 다시 주민들이 짓고, 반대해서 예. 약간 좀 논란이 뭐 지금 논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신한울 3, 4호기죠. 5, 6호기인가요? 3, 4호기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공정이 얼마 안 된 단계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탈원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마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없는 원전을 뭐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탈원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탈원전 아니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원전 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아주 상반된 평가를 그러면 원전 하십니다. 업계가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원전은 기술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왜 하는 거지? 예. 왜 하니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좀 윤석열 대통령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당선이 됐고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끓나 봐요. 화가 그거를 많아가지고 만끽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런 말들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화를 또 어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또 뭐 적폐청산을 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상원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의도 면적보다 큰 이 산업단지를 와봤다면은 탈원전 추진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인 그런 밑밥을 깔고 있죠. 여의도에 있는 이들이 탈원전을 여기 와봤다면은 정말 했겠느냐.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이죠. 왜 여의도를 얘기했겠습니까? 정치꾼들이 네. 이렇게 망쳐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한국 될 최초 정치 혐오 대통령. 짚어봐야 될 것은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탈원전 안 했으면은 산업 뭐 이제 경쟁자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그 결국에는 이제 원전 수출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일단 뭐 박근혜 정부랑 비슷한 수준인 거잖아. 박근혜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특별하게 뭘 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막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첫해 인하시킨 거라도 있지. 뭐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뭐 인상에 관한 그 논쟁이라도 있었지만 탈원전은 그것도 없어. 그냥 탈원전 선언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가 뭐 탄탄히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굉장히 비판받았던 게 탈원전 선언을 해놓고 원전 수출을 겁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받았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있고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도 네,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반박 이제 논평이 나왔죠. 이게 더 기가 막혀요. 민주당의 논평이.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참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전 이 제목부터 좀 다소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탄소 중립과 연결될 수 있지만 사실 원전은 탄소 중립의 문제로 봐야지 되냐 안 봐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론이 있잖아, 이견이 있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탄소 중립이랑 전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어이가 없는 게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이렇게 무슨 선언처럼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민주당 쪽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말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쓰자라고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화 그 김남길 나오는 그 원전 관련 영화를 보고 판도라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탈원전 선언을 굳이 하겠다라고 해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 장기적인. 네. 그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탈원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치고 있는 거죠. 지들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들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약간 좀 둘러대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그쵸. 둘러대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자꾸 탄소 중립이랑 원전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탈원전을 안 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원전 탈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사실에 부합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정치권 안에서 다 그냥 정치적인 얘기들밖에 없고 주장들밖에 없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탈원전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탈원전하면 그게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전 한전의 탈원전을 했다고 말하기는 본인들도 민망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민주당이 양심 있다고 저는 보지가 않고요. 지금 그것도 있고 예. 지금 약간 그 원전의 그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그 정치적 공세, 네. 그 거짓된 그 허위 공세에 그 쫄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지금 들더라고요. 한전 적자가 지금 뭐 수십조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우리 탈원전 아니야 이렇게 발뺌하는 우리는 장기적 에너지 네. 전환 정책했지 탈원전 정책 한 적 없어. 그러면 그 왜 주민투표 왜 붙였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전 적자 그리고 한전 적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탈원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왜냐면 거세게 발뺌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이 최근에 계속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정부한테 악화될 것 같으니까 계속 이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탈원전 청구서라고 이제 프레임을 잡아서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모든 경제 위기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삼고 현상이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런 몰아침 때문에라도 자기네들이 탈원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미 한번 짚긴 했었는데 한전의 이제 이 천문학적인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지난주에 결론 내렸던 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가 상승이 이거에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나요? 그런 얘기했던 거. 그 유성 와이노믹스 얘기하면서 저희 했었던 것 같아요. 와이노믹스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원전 재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미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료 인상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전기료 인상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전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료 인상을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일단 인수위에서는 지난 5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한전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한전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무슨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한전을 민영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일단 민간 기업들에서도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확대가 또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수위에서 발표한 에너지 5대 정책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민영 발전을 이제 진입시키겠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게 꼭 한전을 음. 사기업에 넘기는 것만이 민영화는 아니잖아요. 음.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 전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민간에도 이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의 다른 얼굴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이기는 하지만 한전 적자 문제를 그 공공기관의 방탕함 그 임직원들의 문제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한전에 대한 약간 불신을 높여서 뭔가 이제 민간 기업에 확대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공기업이 이제 방만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효율화 시키면은 효율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민영화의 또 다른 말이긴 한데 그쵸. 경영 효율화는 또 민영화의 다른 말이긴 한데 이제 효율화를 시키고 나면은 이게 적자도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괴담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공기업의 형태가 절대 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전의 민영화, 그러니까 전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재성이 좀 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일부에서 뭐 수자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전기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민간 영역에 넘긴다는 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일단 민주당 쪽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문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뭐 전력 민영화를 하고 나서 뭐 전기 요금이 엄청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틀로 삼고 있던데. 근데 이게 뭐 민영화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도 원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전기가 이제 비싸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의하면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뭐가 더 비싸냐라고 하는데 핵발전보다 태양광이랑 육상풍력이 발전 비용 자체는 더 낫다라는 거고 실제로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이 더 낫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탈원전이 전기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네. 뭐 과도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거 아닌가요? 그 탈원전 원전이 맞냐 아니냐는 뭐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네, 뭐 일단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죽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저런 또 논란들이 또 비판 지점들이 나무를 있는 것 베서 같은데. 거기에 뭐 태양광을 특히나 설치한다든가 이제 산간 지역에다가 설치한다 아니면 기존의 농지에다가 설치를 한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물론 가정용 태양광은 좀 더 비용이 고비용이고 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점차적으로 에너지 체계 자체가 전환이 돼야 네. 우리가 아까 뭐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약간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뭐 신한울 3, 4호기도 재개를 하고 이렇게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 원전 확대하라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거 탈원전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안 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원전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로 굉장히 PC한 거죠. 그게 바로 PC충인 거죠. 그게. 네. 그런 식의 행위를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탈원전에 되게 열심히 한 정부인 것처럼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저는. 누구 하나 이제 탈원전을 한 사람은 없는데 했다고만 이렇게 또 주장이 있으니까 대체 탈원전 누가 한 것인가? 탈원전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령이 떠돌듯이 탈원전이란 유령이 떠돌고 있는. 그렇죠. 진짜 네, 탈원전이라는 그런 유령이 떠들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제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원전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이었던가요? 아리백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 몰랐던 그 아리백. 윤석열이 몰랐던 아리백 이런 또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일단 뭐 근데 최근에 또 아리백만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유로 텍소노미도 몰랐잖아요. 저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어려운 말이긴 해요. 예, 뭐 어려운 이게. 말이긴 한데 네. 유럽 텍소노미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최근에 또 결정을 내렸는데 원자력은 또 해당 안 시키는 것으로 원자력은 뭐 친환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또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도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유럽이 또 단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단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는 어느 국가에서는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원전을 다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친원전주의자면은 그 기조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원전을 돌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언급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본인이 진정한 친원전주의자면 원전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원전 생태계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만들고 싶으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본인 집에다 갖다 다 묻으라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였죠 거기가? 윤석열 집이 아크로 뭐식인데? 아크로 베티아 아크로 모르겠다. 팰리스인가요? 뭔가? 아니야 팰리스는 아니야. 아닌가요? 어쨌든 거기가 뭐 건물도 높으니 사용하기 또 좋을 것 같으세요. 하이리스님, 네, 대만은 타이베이시 바로 옆에 원전이 있다고 하던데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아 대만 또 전문가시잖아. 예, 대만 전문가고요. 저게 몇 달 전에 대만 또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이제 국민당 쪽에서 거기 있는 원전을 폐로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또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결국 저거는 마지막 원전이거든요. 대만에. 네. 저거까지 이제 폐로가 결정이 되었고요. 아, 저기가 대만에서 이제 수도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20km, 30km 거리에 직선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차라리 원전을 지을 거면 그렇게 가까운 데다가 많이 쓰는 데다가 지으면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그 그리고 원전을 이게, 물가에다 지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저쪽 이 동해 쪽에 짓는 거잖아요. 네. 한강 쪽에는 그럼 해수가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쓸 수 지금 있어요. 윤석열과 안철수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력 모듈 이런 거는 네. 기술적으로 이제 서울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뭐든 안 그러니까 쓴대요.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막 대규모 바다 이런 게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거냐고. 근데 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이런- 열받지 않냐 그런 거 보면? 존나 비열해. 맞죠. 그게 아까 또 일부에서 얘기했던 서울 식민지라는 얘기하고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서울의 발전소 출력이 작은 발전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기 다 밖에서 끌어다 쓰는 것인데 흠뻑쇼하고 똑같은 짓이 이제 또 탄원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우리 이제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이제 피시충이 되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 연방제로 만들어서 원전 있는 도시에서 없는 도시에 팔라 그래요. 아 마크로 비슷하구나. 아크로 비슷한데 아크로 뭐가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예. 아크로 비스타라고 합니다. 아크로 비스타 방패장 아니면 아크로 비스타 SMR 원전 이런 거 저희는 또 적극적으로 또 지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 관련해서 이제 진실 공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혹시 있을까요? 차차 이제 더 네, 밝혀 나가 보죠. 네 저희가 찾아서 과연 탈원전은 누가 했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다시 탈원전은 누가 했는가 네. 몰래 했는가. 네. 박근혜가 한 것 같긴 한데 누가 했는가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다음에 또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